다음 10년 동안 중국에서 잘 되는 분야하고 안 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맥켄지 쿼터리입니다.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핫 커머러티즈의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커머러티는 이제 석유라든지 은, 납 같은 알루미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철광석. 중국은 disproportionate share, 비율에 맞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이언 오 하면 철광이죠. 철광석. Adjusted for GDP에 조정을 해보면은 이 나라는요 4배에서 10배 정도 나머지 세계가 하는 것보다 하는 것만큼의 4배에서 10배를 더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런 커머러티즈에 대한 선물 시장에 대한 애피타이트 식욕이 수요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대부분의 증가를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중국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올랐던 것이죠. 이런 수요는 그 나라의 Growth through Investment Approach, 투자를 통한 성장 접근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결과. 투자를 많이 해서 그만큼 성장을 유도한 것이죠. 그것은 훨씬 더 소비 중심보다는 커머러티 중심인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투자의 성장이 더디게 됨에 따라 중국의 핫 커머러티즈에 대한 수요도 더디게 될 것입니다. 그 가격들이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드랍하게 되겠죠. 자, 예측이 약 50%만큼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에. 이것이 여러 나라들의 이익을 갖다 줄 것인데, 이거를 수입하고 하드 커머러티즈를 수입하는 국가들, 그 다음에 중요한 원가 비용인, 원가 요소인 기업들입니다. 포스코 같은 기업이죠. 하지만 모든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If rebalancing succeeds, 만약에 리밸런싱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middle, lower class의 인컴이 성장을 하게 돼서 food strong, 식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도록 남겨두겠죠. 식량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철광석, 금속 부분은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지어서 이익을 보는 산업, 또는 매니팩처링 커패시티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밸런싱 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전체 총액 소비의 성장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 건축자재, 장비, 그 다음에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다른 섹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개발이나 항만, 도로를 건설하면서 지은 많은 비용들이 그만큼 빠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분야들 중에서 정부 정책이 어느 것이 더 고통을 겪고 어느 것이 덜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계속 이런 것에 투자하게 되면은 그만큼 산업에 영향을 받고, 세 번째, 중국의 10년 동안 볼 수 있는 산업의 전체 조망이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요, marginally, 최소한으로 전반적으로 최소한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어떤 특정 분야들은 잘하거나 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리밸런싱은요, 이 리밸런싱은 이제 중국의 성장 균형을 다시 잡아내는 거죠. 소비냐 투자냐 이런 쪽에서 household income을 계속 GDP보다 더 빨리 성장하도록 하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증가하는 소비의 구성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리밸런싱은요, that 이하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중류층이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상대적 의미를 줄여줄 것이에요.
전체 그 나라의 consumption profile 소비 행태에 있어서 전체 구조에 있어서 중류층이 더 역할이 커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제약들, constraint 제약들이 어떻게 리밸런싱의 대가가 나누어지는지 아주 이해 당사자들 vested interest라고 그럽니다. 강력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리밸런싱의 코스트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부자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산업마다 또 다르겠죠. 그것이 benefits 어떻게 중국의 가구에 나눠지는지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의 더 빠른 성장이 임금이 상승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수익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또는 디파짓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예탁 그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이 다른 각각의 가구의 영향을 이익을 갖다 줄 거고요. 소비재의 다양한 종류의 제공업체들에 각각 영향을 달리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국가들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매니팩처링의 성장에 많이 의존하는 그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되겠죠. 낮은 제품 단가 노동 비용, 그 다음에 repressed 그것이 이자율을 낮추는 거죠. repressed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절제된 이자율, 그 다음에 undervalued currency 평가절하된 화폐가 중국의 수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낮고 그 다음에 이자가 낮고 그 다음에 원화가 낮은 상태. By definition 분명히 리밸런싱은 이 모든 것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려는 한국 같은 기업들은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네 가지 앞으로의 중국의 이익 보는 분야, 손해 보는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